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A Course in Miracles, 기적 수업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형제들을 육체라는 개체로 바라볼 때 너는 그를 공격한 것이다. 너에게서 그의 권능과 영광이 상실되는 것이며 따라서 너 자신의 권능과 영광도 상실된다. 너는 그를 공격했지만 너 자신을 먼저 공격한 것임에 틀림없다. 기적 수업은 과학이나 의학 서적은 아니지만 과학에서 설명해 주지 못하는 존재의 진리에 대해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육체는 우리 인간 존재의 실체가 아니다. 존재의 실체는 무한한 잠재성과 창조적 권능을 지니고 있으나 육체라는 한계 속으로 인간을 축소시키는 것 자체가 그를 공격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러니 환영에 다름없는 물질 육체로서 나와 형제들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 바디와 에너지 의학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육체보다 더 본질적인 차원인 에너지 바디에 대해 좀 더 탐구해 보겠습니다. 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중고등학교 물리학 시간에 앙페르 법칙이라고 배웠듯이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형성되고 또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가 유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전기와 자기를 합쳐서 전자기장, Electromagnetic Field라고 부릅니다. 전기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 물질 세상은 음량의 조화와 균형으로 유지된다고 하듯이 자기와 전기는 음과 양으로서 또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함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체에서 생성되는 이 전자기장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가장 작은 단위인 각각의 세포는 그 주위에 항시적으로 전자기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체의 세포 개수는 약 37조 개라고 합니다. 게다가 인체의 우리 몸의 창자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개수는 약 39조 개로 추정됩니다. 이 76조 개의 세포들이 각각 만들어내고 있는 전자기장을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세요.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수면 위에 수많은 파문들이 일어나고 또 주변으로 퍼져가고 합쳐지고 사그러들고 또 생겨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더라도 이 인체의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그 전자기장들의 물결을 떠올리기에는 한참 부족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체가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전자기장의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전자기장은 형상이 없지만 가상적인 자기력선이나 전기력선을 그리듯이 인체의 에너지장, 바이오필드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인체를 중심으로 에너지장은 공간으로 확장해 갑니다. 인체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장의 강도는 점점 약해지지만 아마도 무한히 확장해 나감으로 에너지장이 끝나는 그 경계를 그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체를 물리적 신체가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체로 볼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우리의 경계를 허물어 개체성의 환영을 벗겨내고 우주 삼라만상과의 합일성 혹은 전체성의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체는 피부로 경계지어 있으므로 육체를 나의 존재로서 바라본다면 나의 몸은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고 물질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대상으로서 또 객체화되고 신과도 우리 인간은 신과도 분리됩니다. 이 분리의식은 세상을 바라보는 에고 마인드의 기본적인 관점으로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 전쟁과 가난이 모두 여기에서 비롯한다고 성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에너지로서 바라본다면 이 분리의식을 허무는 것입니다. 에너지 바디는 피부의 경계를 넘어 공간으로 무한히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 멋진 얘기지 않나요? 가슴이 막 뭉클해지려 가지 않나요? 두 번째로 에너지 바디가 멋진 이유는 공명 레조넌스, 공명 현상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원자에서부터 모든 물질은 진동하기 때문에 고유한 진동수, 즉 고유 진동수를 지닙니다. 물리학에서 공명이란
진동계가 외부로부터 자신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지닌 외력을 주기적으로 받을 때 그 진동계의 진폭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고유 진동수가 같은 소리 굽새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한쪽 소리 굽새를 울리면 그 진동이 다른 소리 굽새로 전해져 함께 진동하게 됩니다. 두 소리 굽새는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함께 진동하고 함께 춤을 춥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파동이 전달되면 당연히 그 파동에 실린 정보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라디오나 TV, 송수신 안테나도 이런 공명 현상을 통해 주파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유상종한다거나 분위기에 젖는다거나 마음이 통한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 또 부처님과 가섭존자 사이의 염화미소, 이런 것이 바로 공명이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에너지의 공명 현상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파수 특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서로 간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면, 즉 주파수 특이성이 잘 맞으면 파장 신호의 세기가 세지 않더라도 공명이 일어나서 최대 진폭으로 진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주 약한 강도의 에너지장이라도 서로 간의 주파수만 일치하면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체의 에너지장은 아주 약한 강도의 에너지장입니다. 그래서 서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미약한 에너지장이라 할지라도 주파수만 잘 일치시키면 공명이 일어나고, 공명이 일어나면 그 진동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장의 특징인 공명과 주파수 특이성은 에너지의학적 치료법들이 작용하는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기공이나 접촉요법, 레이키, 힐링 터치, 극성요법, 바디톡, 이런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신비스러운 치료법들이 그러한 예가 됩니다. 또 기도와 원격 치료, 또 사고장 요법, 소트 필드 세라피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고장 요법이나 감정 자유 기법, 이모셔널 프리덤 테크닉, EFT라고 하는 이런 의식에 기반한 치료법들도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환경에 존재하는 유해 전자파들, 과학적으로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공명의 원리를 생각하면 이러한 유해 전자파들의 영향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체를 에너지 바디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인체의 이 에너지적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자꾸 들으면 익숙해지고 쉬워지니까 계속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에너지적 공명이 일어나고 우리는 함께 크게 진동하고 공감하고 춤추고 있을 것입니다.